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주시가 20개 전통시장에 대해 활성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울릉도 관광객들의 카드 거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주민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이 신라의 미소로 유명한 경주 얼굴무늬 수막대를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사람의 얼굴을 새긴 유일한 기와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주시가 20개 전통시장에 대해 활성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시설 현대화 등과 함께 차별화된 활성화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1년 설립된 경주역 인근의 성동시장입니다. 전용 주차장과 비가림 시설을 갖췄고 500여 개 상가가 몰려있지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 또 다른 전통시장은 문 닫은 곳이 많고 손님이 줄면서 사정은 더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트 때문에 안 되죠. 사실은 이게 건어물이나 뭐 채소나 모든 게 마트보다 훨씬 싸거든요. 싼데도 가면은 그 마트 가면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리죠. 전통시장마다 어려움을 겪자 경주시가 본격적인 활성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성동시장을 비롯해 공설시장 11곳과 중심 상가 등 사설시장 9곳 등 20곳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각 시장별에 맞게 특성화되는 그런 상품이 없어서 경주시는 다음 달까지 용역을 마치고 5개 권역별로 나눠 정부 공모 등을 거쳐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각 시장별로 차별화되는 이제 일시장, 일명품의 브랜드화를 좀 가겠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 내에 오시는 분들한테 장소의 어떤 개념을 명사시키는 것이 어떨까. 상인들은 각종 시설물 개선과 주차장 확보 등을 비롯해 상인 조직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3대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인의 회장들이 의식이 변하고 또 상인들이 변해야만이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겠나.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시설 개선과 함께 시장별 특색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울진군의회가 11년째 동결해온 군의원 의정비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울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에는 동결하되 2020년부터 3년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만큼 올리기로 의결했지만 울진군의회는 어려운 서민 경제를 감안해 계속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울진군 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3,210만 원입니다. 울릉도 관광객들의 카드 거래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대구, 경북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의외로 충청권 주민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도행 여객선이 출항하는 육제 4개 터미널 상권 매출도 계절에 따라 달라 관광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통상 거리가 가까운 대구 경북과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업체인 나이스지니 데이터가 울릉도 관광객들의 카드 거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았던 5월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 온 관광객들이 18.9%로 경북과 경기도, 서울권보다 많았습니다. 관광 성수기인 8월에도 충남북권이 15.5%로 1위, 10월에는 충청북도 주민만 8.1%를 차지했습니다. KTX 등을 통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재방문 유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재방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용하는 KTX나 이런 교통 매체나 혹은 이용 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 등의 홍보 전략을 강화해서 울릉도행 여객선이 출항하는 육지의 터미널은 모두 4곳. 이 가운데 포항터미널은 울릉도 성수기인 4월과 5월, 10월과 11월에 상권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 강릉과 묵호, 후포터미널은 피서철인 7, 8월에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릉군의 3개 읍면별 상권 매출액은 상가가 집중된 울릉읍이 월등히 높은 반면 북면과 서면은 지나치게 낮아 균형 있는 관광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일주도로 같은 게 개선이 되면 그 대중교통편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북면이나 이제 서면도 이제 그런 기대 효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울릉도 관광 검색어 가운데는 일정과 배편, 숙박 연관어가 대부분이고 자연문화유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관광 홍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여성회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위두유 협약식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참교육 학부모회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등 14개 지역단체가 참여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선언을 지지하고 모든 젠더 폭력에 반대하며 성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는 등 10개 항목의 위두유 선서문에 서명했습니다. 민심에 따라 정치하자고 선거를 하는데 요즘 선거제도는 민심과 거리가 멉니다. 승자 독식구조 선거제도 때문인데 인물선거와 정당 비례선거를 섞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고 하는데 정치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은 선거 때마다 특정 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특정 당이 싹쓸이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표를 던진 것은 아닙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53.5%, 더불어민주당 13.5%, 국민의당 15.4%, 정의당 5.4%, 기타 11.8%였습니다. 차지한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91.7%인 22석, 민주당 1석, 무소속 1석이었습니다. 정당 득표율과는 차이가 큽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1.5배가량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소선거구로 치르는 지역구 승자 독식 탓으로 그만큼 중소정당에는 불리하고 당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 사표도 속출합니다.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은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이 5.4대 1인데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정당의 득표를 가지고 그 해당 선거구의 그 의석수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사표가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선거제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과 한국당, 양대 정당이 부정적입니다. 자기 정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자기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진지하게 필요합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승자 독식에 따른 민심 왜곡을 막고 유권자 뜻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해안철책을 없애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경북에서도 해안철책 7.1km가 철거됩니다. 철거 구간은 울진 후정해수욕장에서 죽변항까지 1.7km와 기성 사동항에서 기성항까지 2.7km 구간 등 주로 울진 지역 해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철책을 걷어낸 곳에 보행자 전용 거리와 해안경비 초소를 활용한 전망대, 해안 트레킹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신라의 미소로 유명한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를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닌 수작업으로 사람의 얼굴을 새긴 유일한 기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두 눈과 오뚝한 코, 턱선이 조화를 이룬 한 신라인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삼국시대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우리나라 유일한 기와,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입니다. 연꽃 모양으로 대량 생산해내던 일반적인 수막새와 달리 숙련된 장인의 손으로 직접 빚어내고 다듬어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 신라의 미소로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문화재인데요. 신라의 수막새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대량 생산되지 않고 손으로 빚은 수막새입니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제강점기 경주 영묘사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1972년 국내로 반환됐습니다. 추녀나 담장 끝에서 기와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된 수막새로 기와가 단독으로 보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7세기 신라의 주요
유적의 모습을 알려줄 수 있는 상세한 자료로서 근본에 보물로 지정된 것은 기와 가운데선 최초의 예라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주박물관은 이번 보물 지정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얼굴무늬 수막새를 특별 전시하고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군위 법주사 괴불도 등 문화재 5건도 보물로 함께 지정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열린 포항해병대 문화축제를 분석한 결과 3만 7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수치로 연령대별로는 3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경제 파급 효과는 8억 3천만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휴식 공간과 주차시설 부족을 꼽았고 주제에 맞는 콘텐츠 개발 미흡, 과다한 의전 행사, 먹거리 품질 등은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이 2020년 6월 계약 만료됨에 따라 신규 처리시설 입지를 주민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신규 시설은 매일 음식물류 폐기물 200톤을 처리하며 부지 면적은 12,000제곱미터로 내년 1월 22일까지 입지를 공개 신청받습니다.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입지로 선정되면 인근 지역의 주민 편익 시설과 수건 사업 예산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경북 동해안도 온종일 뿌연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미세먼지로 답답한 공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녁부터는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점차 한반도로 밀려들면서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뒤엉키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부터는 점차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낮 동안에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3에서 5도가량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에서 6도, 낮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저녁이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0도, 낮이 되면 울릉도 11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남부 먼바다로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간포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지자체 국가어항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경주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간포항 환경정비와 홍보, 각종 행사 유치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이번 평가에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수상 수상으로 경주시는 시상금 5천만 원을 확보했고 국가어항 관련 사업에 인센티브도 받을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으로 대응하고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시킬 방침입니다. 또 현재 28%인 공립유치원 비율은 2021년까지 40%로 늘리고 학부모의 참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